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저항 세력의 전투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에서 군사정권 정부군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반격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얼마 전부터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항군들이 공세에 고전을 거듭하면서 밀리는 형국이 되자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군정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왕이 외교부 장과의 회담에서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 등 국제사회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얀마 군정의 자세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과거 강경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자신들과 평화회담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고 중국 왕이 부장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얀마 군정이 저항군에 의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위기를 맞은 것은 지난 10월 27일 아라칸군,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 동맹군으로 구성된 이른바 형제동맹이 군정 타도를 목표로 합동 공격을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현재 저항군들은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격인 시민방위군과 다른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가세해 미얀마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미얀마군 사정권의 수장인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저항군들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해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미얀마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암묵적 지원이 없었다면 무장단체들의 공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미얀마군 정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군정이 이렇게 중국에게 불만을 토로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후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미얀마의 봄은 보이스피싱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얀마와 중국 북부 국경지대는 각종 범죄 집단들의 은신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얀마 저항군의 중심인 삼형제 동맹이 중국의 내건 명분조차 미얀마와 중국 국경 사이에 창궐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미얀마 범죄 조직이 자국민들을 납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군부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군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일당 소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이 거두어들이는 돈이 군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 중국 정부는 군사정권이 아니라 삼형제 동맹 등 미얀마 저항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고 감금되어 있던 자국민들을 구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억류돼 활동한 중국인 수천 명이 중국 송환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정부는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쿠데타 정권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쿠데타 정부의 암묵적인 지지를 이어오던 중국이 돌연 저항군 측으로 기운 것은 중국계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미얀마 코캉 지역의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코캉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억류된 중국인들이 몰래 탈출하다가 경비원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이 사건이 중국의 마지막 인내심을 꺾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저항군에게 무기를 지원한 것인데 뒤늦게 이런 사실을 감지한 쿠데타 정권은 중국의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지원까지 받게 된 형제동맹은 불과 2달 만에 미얀마 북부 지역 5개 주에서 주요 군 주둔지 140여 곳을 빼앗고 정부군 고위지휘관과 병사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단체들의 활약도 합치면 지금까지 8,000제곱킬로미터 넘는 지역에서 300곳 이상의 전초기지가 형제동맹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요충지를 속수무책으로 빼앗긴 군사정권은 전의를 상실했고 중국을 찾아가 제발 저항군에게 평화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해달라고 읍소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력 충원 방식이 완전히 막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정은 급기야 가짜 채용 공고까지 내걸면서 병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 세력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은 날이 갈수록 투항하는 병사들이 늘고 병력이 부족해지자 허위 구인 광고로 청년들을 유인해 강제 징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NS에 운전사와 기계공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려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을 모은 후 교육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취업교육이 아니라 강제로 군대에 보내 군사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강제 징집된 남성들은 약 6개월간의 군사기본 훈련 후 미얀마 전역의 교전지역으로 투입되는데 이런 가짜 광고에 속았다는 한 20세 남성은 이렇게 끌려온 남성들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군사교육에 투입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군사교육에 투입되자마자 모두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고 부대를 떠나면 가족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세에 몰린 미얀마 쿠데타 정부군은 저항군에 대응하기 위해 징집 규모를 더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탈영병도 복귀하면 처벌받지 않고 복무를 재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전역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군인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얀마 군정은 집속탄까지 사용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미얀마군이 소수민족 저항군을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미얀마군이 이달 초 미얀마샨주 공습 당시 집속탄으로 추정되는 폭탄을 투하해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미얀마군이 라카인주 등에서 약탈,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만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공개했는데요.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무기로 상공에서 터지면 안에 있던 폭탄이 쏟아져 나와 광범위한 영역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무차별 폭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우려가 크고 불발탄이 지뢰처럼 땅에 남을 수 있어 세계 120여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인륜적 무기까지 사용하면서 위기를 타개해보려고 했던 미얀마 군정. 하지만 최근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미얀마 접경 중국인 난성에 미얀마 군정이 쏜 폭탄에 유탄이 떨어져 중국인 5명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잘 보여야 하는 중국에 그만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만 것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윈난성 전캉 현 관리들을 인용해 미얀마 라오카이에서 발사된 포탄이 윈난성 민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즉각 강한 불만을 표했고 미얀마 군정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미얀마 군정에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안 그래도 중국을 설득해서 저항군들과 평화협상에 나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군정으로서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윈난성 인근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미얀마 군사정부군과 저항군 간 교전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온 포탄으로 인해 중국인 1명과 미얀마인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미얀마 군정이 날린 포탄에 자국민이 부상을 당하자 중국이 열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북부 접경 지역에서 자국민 철수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미얀마 군정의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중국 윈난성과 라오스 비엔티안까지를 고속철도로 잇기 위해 중국 차관으로 건설 중인 철로에 처음으로 기차가 시험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뉴스에서는 그냥 북부 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중국과 국경을 접한 루앙남타도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라오스에도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을 정도로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군정과 저항군으로 총부리를 겨누며 자국민들의 피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인지 세계는 지금 미얀마 쿠데타의 말로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